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비와 함께 시작된 연휴로 공항과 프리웨이 일대는 예년보다 더 혼잡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서둘러 여행에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날 LA 최고 기온은 50도대, 예년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기온입니다. 서부해안 일대가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며 하루 종일 강력한 빗줄기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산간 지방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해 체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LA 국제공항에서는 예견됐던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공항 근로자들의 시위로 진입로가 마비된 데다 24만여 명의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차에서 내려 도보로 공항까지 이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겨울 폭풍과 시위 등 평소보다 악화된 상황이 줄을 잇다 보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공항의 경우 5시간 전에 도착해야 항공기 탑승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에서는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 일하는 스태프분들, 저를 포함해서 또 일하시는 모든 식구들, 가족들하고 좀 더 빨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회사 다들 의견을 모아서 하프데이만 일하는 걸로. 일찌감치 차량들이 몰리며 외곽으로 나가는 5번과 15번 고속도로에는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며 주요 고속도로에는 본격적인 교통체증이 시작됐습니다. 빗길로 인한 각종 사고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 터키를 먹는 가족 중심의 명절이죠. 하지만 한인들 그리고 한인타운의 추수감사절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작불에 통닭 수십 마리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밀려드는 주문에 직원들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 없이 포장하느라 바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영업하는 마켓이나 상점들이 문을 닫지만 한인타운은 예외입니다. 다운타운의 한 한인 업체는 직원들과 함께 먹을 점심으로 통닭 30마리를 주문했습니다. 한인 직원이 많다 보니 칠면조보단 통닭을 선호해서입니다. 통닭은 우리가 한국서부터 항상 또 먹었고 또 그 맛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이 치킨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더 맛있고 고소하잖아요, 사실. 이 업소의 경우 평소 타인종 고객이 90%를 차지하지만 추수감사절 한인들의 통닭 주문이 늘면서 지금은 한인 고객이 70% 이상으로 역전됐고 매출도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밀려드는 주문으로 일반 고객들을 못 받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다가 엄청 들었는데 이 오다를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못 파는 게 더 많아.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많나요?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예.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식사 분위기는 미리 사온 칠면조 요리를 집에서 준비하고 가족과 친구를 초대해 함께 나눠 먹으며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타주에서 온 자녀들을 위해 한인타운의 장점인 다양한 한식점을 찾고 있습니다. 타운의 업소들은 추수감사절 정상 영업한다는 문구를 입구에 붙이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가 늘면서 연휴지만 직원들은 평소보다 바쁜 스케줄로 빡빡합니다.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있죠. 이제 연휴 때 더 바빠져서 한 2~3배 정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평소 한인타운의 업소들은 중국계와 타인종 고객들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휴 기간 한인 손님이 2~3배로 늘면서 업소들은 북적이는 한인들로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된 오늘 저녁부터 불법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경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는 1년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로 경찰은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최대 쇼핑 행사로도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온라인 쇼핑 데이인 사이버 먼데이에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최근 전국 소비자 2,017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54%가 온라인으로 연말 쇼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매장에서 쇼핑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46%로 올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쇼핑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로 2015년보다 무려 23%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94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반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84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최대 쇼핑데이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남동부의 한 화학 공장에서 오늘 새벽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장 근로자 3명이 다친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1시경 휴스턴 동쪽에 있는 제퍼슨 카운티 포트니체스의 TCP 화학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치솟은 불기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We called an evacuation earlier for a half-mile radius, and I've just done a new call where we're going to do a shelter in place. 목격자들은 폭발의 위력이 수마일 떨어진 주택의 유리창을 깨트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30여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It's like the whole house was shaking, kind of like a little mini earthquake.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모두 3명입니다. 모두 공장 내 근로자로 한 명은 팔이 부러졌고 한 명은 경상, 한 명은 부상 정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원유 추출물인 부타디엔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들어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 매해 4만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이후 더 많은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간접 흡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간접 흡연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배에 의한 간접 흡연으로 인해 매해 4만 1,000명의 성인 비흡연자와 400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자담배의 흡연자까지 늘어나 비흡연자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액체는 니코틴이 가득 찬 독성 에어로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간접 흡연을 통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일반 담배로 인한 간접 노출은 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로 인한 간접 흡연의 노출은 86%, 전자담배로 인한 노출은 67%의 증가율을 보여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금연 정책 프로그램 CTCP를 통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 방법과 각 지역별 금연 정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흡연율도 타 아시아인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한인들은 금연 웹사이트에 들어가 한국어로 된 지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내년 11월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 주민투표에 앞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마리아나의 비범죄화를 추진합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비범죄화가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내년 11월 주민투표 전 단기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주 600여 명의 주민들이 마리화나 사용으로 체포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텍사스,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해 3번째로 체포율이 높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합리적인 비범죄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범죄화 기준에 대해선 발표된 바 없지만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처벌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리화나의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자담배의 주 사용층인 18살에서 24살 사이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은 5.2%에서 7.6%로 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자담배에 이어 마리화나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다른 마약에도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는 21세 이상 성인들에 한해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성인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딕션이 될 수 있는 게 마리화나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에딕션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를 합법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투표 통과 여부에 따라 형사법 개혁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와 카운티가 노숙자들을 위한 24시간 겨울 쉘터를 앞당겨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LA 시내 레크레이션과 공원 시설 안에 설치된 쉘터는 당초 다음 달 1일인 오는 일요일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최근 남가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겨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경 요발린다 지역 17,000블럭 요발린다 블루버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무장 강도가 들이닥쳐 현금을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긴 칼인 마체테를 소지하고 점원을 위협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내 지지자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28%의 지지율로 1위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각각 17%와 14%의 지지를 받아 뒤를 쫓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을 통해 공개된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78.6세로 2014년 78.9세로 최고치를 찍은 이래 계속 하향세입니다. 약물 오남용과 과도한 음주, 자살로 인한 사망 사례가 크게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 불리는 호주 남동부에서 발생한 화재 일부가 소방대원에 의한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호주 경찰은 뉴사우스웨일스 남부 베가벨리의 한 강변에서 남성을 포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와 숲을 더미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현장을 떠났다 소방대원으로 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소방대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